네, 그럼 빈스토크 배포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조합은 레일즈 배포를 하는 건데 RDS를 사용하고 그리고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사용해서 이제 레일즈 배포를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레일즈 배포는 원래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다 필요한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동화해주는 것들의 배포가 RDS와 그 빈스토크 배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레일즈 샘플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이거 클론 받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하나 클론 받고 그 다음에 파이널 exec 들어가서 우리가 클론 받고 나면 해야 됐던 것들이 번들 인스톨 먼저 해줘야 됐고요. 네, 번들 인스톨이 끝나면 레이크 db migrate. 저는 이제 초기 데이터를 집어넣어놔서 시드 값 통해서 이러한 초기 데이터를 집어넣은 상태여서 레이크 db 시드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일즈 s 해서 필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한 CRUD 기능을 배포하는 걸 지금 해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빈스토크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루비 버전을 이제 2.6.5 버전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루비 버전은 2.6.3 버전을 쓰고 있어서 2.6.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일단은 루비를 이 C9 상에서 2.6.5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rvm install 2.6.5라는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비가 버전이 2.6.5 버전 올라간 건데 여기서 rvm use 2.6.5까지 쳐주면은 더 정확하게 루비 버전이 고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잼 파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잼 파일에서 2.6.5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이 루비 2.6.5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여기 잼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번들 인스톨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2.6.5 버전으로 변경하시면은 이제 빈스토크를 위한 배포를 위한 이제 루비 세팅을 한 거고요. 루비 버전 올렸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빈스토크를 쓰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SQLite 3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배포를 할 때마다 추가 배포를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RDS라는 걸 생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RDS는 AWS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원격 서버 이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AWS 이동하신 다음에 서비스에서 RDS 검색하시면은 이러한 위치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눌러주셔서 제가 하는 설정대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엔진 옵션에서 MySQL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에서 프리티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리티어라는 거는 이제 무료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B 이름 식별자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중요한 건 마스터 사용자 이름이랑 마스터 암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RDS랑 이 전에 코드랑 연동하는 부분에 필요한 정보라서 이 부분은 중요하고요. 이거는 저는 1, 2, 3, 4, 5, 6, 7, 8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패스를 해주시고 쭉 가다가 해줘야 될 거는 여기 연결 부분에서 추가 연결 구성에 이제 퍼블릭 액세스 가능을 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쭉 내려가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눌러줘야 되는데 언더바가 안되네요. 네, 바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완성이 되는데 이 생성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코드에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도 우리는 이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을 추가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잼 파일에 가서 맨 밑에다가 잼 MySQL2라고 추가시켜 주시고요. 번들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류가 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오류가 날 건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번들 인스톨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이렇게 딱 그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다 뭐라고 미묘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잘 되는 게 번들 인스톨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위에 걸 볼게요. 뭔가 깔끔한 느낌이 없긴 하지만 이제 그 빨간색 화면이 안 뜨고 뭔가 에러라는 말이 안 뜨면은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방금 봤을 때는 어, 설치를 하다가 빨간색 뜨고 막 이렇게 에러 뜨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러 화면이 나면은 번들 인스톨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낸 오류예요. 이게 무작정 MySQL2 잼을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MySQL 같은 경우는 C9에다가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만 이제 MySQL2 잼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C9에다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안 설치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무작정 MySQL2 잼을 먼저 설치하고 시작했냐면, 여기서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은 첫 번째 에러가 나왔던 부분에서 여기 나오죠. MySQL client is missing이라고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에러가 난 거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라 인 건데, 우리는 이거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sudo apt-get install client dev. 그래서 복사를 해주셔서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지금 엔터가 돼 있어서 다시 입력해 볼게요. sudo apt-get install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do you want to continue 하고 yn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소문자잖아요. 이게 대문자인 거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그냥 엔터만 누르면은 y가 인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MySQL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번들 인스톨 하면은 MySQL2 잼이 설치가 돼야만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MySQL2 잼이 설치하고 된 상태에서 이제 RDS로 한번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생성 중이라고 뜨는데 한번 새로 좀 해볼게요. 아직도 생성 중이네요. 네, 생성이 다 되고 하려고 했는데, 네, 아직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안 됐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 설정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제 RDS가 생성이 완료되고 우리 코드에서도 MySQL RDS랑 연동시킬 MySQL 2잼이 설치가 된 상태인 거니까 연결시킬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제 코드로 실제로 연결을 시켜 볼 건데,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코드 부분은 어디 있냐면 config 하위의 database.yml에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config 하위의 database.yml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development, test, production 이 세 가지 버전의 코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레일즈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development, 테스트, 그리고 프로덕션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우리가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프로덕션 환경을 쓴다라는 거고요. 각 환경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라고 이제 설정이 레일즈는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퀄라이트 3 같은 경우는 개발 모드로 쓰기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배포 버전 쓰기에는 어려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까 설정했었던 MySQL RDS로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프로덕션을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코드를 추가적으로 써볼 건데, 다시 프로덕션을 쓰는 거고, 탭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넣어주는 건데, 어댑터 먼저 하네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설정할 때 어댑터는 MySQL2 엔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우리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명을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데,
레일즈 규칙으로는 뭐 있냐면 이 풀잭 이름이 파이널 이그제 맵이에요. 보면 이게 파이널 이그제 맵이거든요. 레일즈 규칙은 프로젝트명 뒤에 프로덕션 붙이는 게 약간 레일즈가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은 룰입니다. 이건 안 지켜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해줘야 될 거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호스트, 포트네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호스트, 포트. 네. 유저네임, 호스트, 패스워드 먼저 했죠. 패스워드, 호스트, 포트. 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포트는 디폴트로 3306 포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전에 설정했었던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언제 설정했냐면 우리가 이제 마스터 사용자 이름이랑 암호 설정했었던 거가 유저네임이고 패스워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안 건드렸으니까 어드민일 거고 패스워드는 저랑 똑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1, 2, 3, 4, 5, 6, 7, 8일 겁니다. 호스트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가 있냐면 이 RDS가 다 생성이 되면 알 수가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될 것 같은데 가볼게요. 레일즈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직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이게 생성됨이나 뭐 문제 없음 녹색 화면이 뜨면은 잘 된 거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거는 엔드포인트 부분이에요. 엔드포인트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호스트 부분입니다. 이거를 복사하셔서 호스트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난 게 아니라 이 RDS에서도 설정을 하나만 더 고쳐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VPC 보안 그룹 로 가셔서 밑에 있는 이게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드래그로 올려주시고 인바운드 규칙에 가서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시고 아닌 분도 있을 거거든요. 처음 하시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인바운드 규칙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규칙 추가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MySQL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딱 해주신 다음에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위치 무관으로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발을 좀 더 해보시면은 이 부분을 고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무슨 설정한 거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우리가 여기 코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호스트랑 포트랑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알면은 얘가 접속을 해줘야 되는데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 접속이 안 돼요. 이제 인증된 주소만 접속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모든 주소가 다 허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나중에 풀잭 만들다가 DB의 보안을 좀 신경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설정을 하기에는 복잡할 것 같아서 초기에 개발할 때는 이렇게 뚫어놓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면 호스트, 포트, 유저네임, 패스워드만 알면은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쳐보도록 할게요. lake db create 레일즈 env는 production.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일즈는 environment가 세 가지가 있어요. development, test, production. 근데 우리가 프로덕션 환경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라는 명령어가 이 명령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migrate밖에 안 썼는데 시컬라이트 데이터베이스 말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migrate를 하기 전에 원래 create를 먼저 해줘야만 해요. 시컬라이트만 create를 안 해주는 거고 우리는 이제 MySQL을 쓰니까 create를 먼저 해줘야만 DB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딱 치면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딱 보고 이제 좀 안 됐다라고 느껴지면 좋긴 좋은데 올려다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류는 맨 끝이나 아니면 이 메시지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명령어 친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에러라고 쓰면서 보여져요. 그래서 에러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아규먼트 에러고 미싱 시크릿 키 베이스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 하려면 레일즈 크레덴셜스 에딧을 하라 라고 에러가 나온 건데, 이건 사실 잘 모르면 이제 해결하기 좀 어려운 에러거든요. 이건 일단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 에러의 원인은 프로덕션 모드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레일즈는 config 하유에 credentials.yml.enc랑 master.key가 매칭이 돼서 시크릿 키 베이스란 걸 생성이 돼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master.key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레일즈 크리덴셜스 에딧이라는 명령을 쳐서 다시 한번 master.key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치면 오류나거든요. 이걸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는 PPT 한번 볼게요.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삭제하고 명령어를 쳐줘야만 돼요. 그래서 credential.yml enc를 master.key를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명령어를 쳐주시는데, 레일즈 크레덴셜스 에딧만 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어를 통째로 치는 게 좋습니다. editor mate wait raise credential edit 이렇게 해주면 이제 녹색 뜨고 config master.key가 잘 생성이 됐다라고 뜬 건데, 보니까 master.key가 잘 생성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입력했었던 명령어인 rakedb create rails env는 production이 실행이 됩니다. created database final exam의 production이 잘 생성이 된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생성된 거냐면 여기 RDS에 생성이 된 거예요. 어디에 생성된 거냐면 여기 RDS 내부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RDS 설정까지 끝났고 이제는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배포를 해볼 건데, 빈스토크를 배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AW에 가서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가가지고 여기서 create application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코드도 내가 직접 올리고 설정값도 하고 그러한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C9 이 개발 환경에서 명령어를 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하는 것보다 명령어를 쳐서 하는 걸 더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배포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원래 우리가 생으로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빈스토크는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보통 아까 전에 봤었던 뭐 크리덴셜 에러처럼 일반 개발할 때 안 나던 에러가 배포할 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여기서 올리는 경우 해버리면 에러를 체크하기가 되게 힘들고, 에러를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이제 컨트롤하기가 약간 어려운 게 좀 있어요. 명령어로 해버리면은 장점은 에러가 나오는 걸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 기능을 하나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포 서버를 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고칠 수도 있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하는 EBCLI를 통해서 배포를 하도록 할게요. 똑같이 명령어 치면은 되는 거니까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EBCLI, 이제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명령어로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세팅이 있어요. 이 클라우드 9이라는 이 환경에서 이제 빈스토크 기능을 쓸 건데, 그럴 거면 이 클라우드 9 환경에서 쓰는 명령어들은 이 원노 계정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이 내부적으로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파일 하나를 생성해서 그 파일에다가 저의 이메일 패스워드 같은 값들을 넣어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일단 그 이메일 패스워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크레덴셜 키고, 그걸 발급을 하고 진행해 볼게요. 이 과정은 지금 하고 있는 키 값은 유출되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안을 철저하게 딴 곳에 올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AWS 키를 만들어야 돼서 여기 AWS로 이동하신 다음에 계정명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 보안 자격 및 증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어이신 분들은 My Security Credentials 가시면 되고요. 일로 가주시면은
이러한 화면들이 나오고 여기에 액세스 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AWS CLI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EBCLI를 쓰기 위해서 이 액세스 키를 쓰는 거예요. 새 액세스 키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걸 까보시면은 이렇게 액세스 키 아이디랑 보안 액세스 키 두 가지 키를 발급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키를 우리가 발급이 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키는 어디다가 넣어주시면 되냐면 지금 파일 탐색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 톱니바퀴 모양인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러한 설정들이 있는데 Show Home in Favorites 열어주시고 Show Hidden Files 열어주시면 지금은 이제 원래는 여기서부터밖에 안 보이는데 그 최상단부터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엄밀히 말하자면 Environment 밑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거 말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거고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숨긴 파일, 숨긴 폴더들이에요. 숨긴 폴더들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aws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new 파일 해주시고 여기다가 config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config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발급받은 액세스 키 아이디랑 보안 액세스 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한 포맷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포맷은 뭐냐면 이러한 포맷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써보자면 최상단에 대괄호 하고 프로필 EBCLI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AWS Access Key ID 맞나요? 맞죠? 그리고 는 해주시고 뛴 다음에 아까 전에 발급받으신 액세스 키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다가는 AWS 까먹었네요. 시크릿 액세스 키 SECRET ACCESS 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돼버리는데 엔터를 취소해 주시고 저장 1, 2, 3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1, 2, 3만 나오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없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본 세팅은 끝났고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는 안 보이게 취소를 할게요. 초기 설정 값이 좀 복잡해요. 초기 설정 값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설정만 다 끝나면은 배포는 이제 한 2분이면 끝나버리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니까 설정만 이제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과정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배포를 직접 해보시면 아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설정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능숙한 사람이 하더라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20분 정도면은 이제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EB CLI를 설치를 해볼 건데 명령어를 쳐볼게요. 이제 cd 점점 해주셔가지고 최상단으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해주시면 이렇게 코드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시간이 좀 걸려서 기다리시면 되시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코드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다운로드 파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운로드 파일을 실행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설치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 설치할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설치하면은 그 나오는 멘트를 잘 봐야 돼요. 석세스 한 다음에 이런 거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입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bash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터미널에 이렇게 bash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bash를 쓰고 있다라는 거라서 우리는 bash를 쓰는 거니까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해 주셔서 하시면 되는데
복붙해버리니까 이 엔터도 인식되는 것 같아서 엔터 인식 안되게 뺄게요. 잠시만요. 폰트 크기를 좀 줄이면 되겠네요. 네. 이거를 입력해야 되니까 이걸 복사를 해주시고, 아이고, 복사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버리면 실행이 된 거고요.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EB나 버전 쳐서 이렇게 EBCLI가 나오면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배포 준비 거의 끝났고요. 이제 명령어를 조금 더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파이널 이그잼 앱으로 들어가시고 우리가 배포할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명령어를 EB init을 먼저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만드는 과정을 할 거예요. 배포를 하기 위해서 배포를 도와주는 엘라스틱 빈스토크 환경 설정을 해줄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리전을 선택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 10번째 리전이 서울 리전이에요. 저희 리전인데 우리가 리전을 아무거나 만들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가까운 리전을 만들어야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입력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똑같이 파이널 이그잼 앱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가 루비를 사용하는 것 같다 맞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마찬가지로 우린 루비 쓰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YN에서 Y가 대문자니까 Y가 디폴트이긴 하지만 Y 눌러서 명시적으로 해볼게요. 여기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루비를 쓰는데 너가 배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를 물어보거든요. 보면 진짜 배포 방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존에 설정했었던 배포 방식은 뭐냐면 루비는 2.6 버전 때를 쓰는 배포를 원하는 거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배포 방식은 7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4번이나 7번이나 크게 상관은 없지만 7번을 가장 추천드리니까 7번 해보도록 할게요. 7 누르고 엔터. 이거는 N 눌러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Y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키페어를 한 번도 안 만들어주신 분들은 다르게 나오고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키페어를 만들어주신 분들은 저와 같이 Create New Keypair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뒤에는 다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무언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가 있으면은 하나의 기능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환경 설정은 끝났고 이제 실제로 코드를 올리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전에 명령 하나 더 치고 갈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포를 하기 위해선 프로덕션 모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키라는 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빈스토크 내부에도 이제 마스터키를 보내주는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디폴트 상태는 ebset-env rails masterkey이고 는 뒤에 있는 건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프로젝트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생성했었던 마스터키의 내용이 들어갈 거라서 이 뒤에 내용은 지워버리고 복사해서 실제 마스터키를 넣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명령어는 지금 실행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하나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git add 점이라고 쳐주시고 git commit m 아무 말이나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코드의 변경 사항들이 이제 배포가 될 준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eb create 라고 명령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vironment name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은 엔터 치면은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이 DNS CNA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우리가 빈스토크로 배포한 주소가 될 건데 중복될 수도 있어요. 이제 중복됐다라고 나오고 설정이 안 되면은 이 부분을 유니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이 타입을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 디폴트인 2번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N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배포 과정이 실행이 될 거고요. 이 과정은 한 3분에서 길게 하면 10분 정도 걸릴 건데 오류가 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값이 전송을 안 해놔서 오류가 날 건데, 이거 하다가 오류가 나면은 그때 저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나면은 이제 그 명령어를 실행시켜주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원인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에러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은 이제 나오죠. Rails Credentials Edit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이제 마스터 키가 입력이 안 된 오류니까 이거를 빈스토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빨리 끝나요. 한 2분 정도 걸리고요. 이거를 해주시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EB create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안 된 거라서 create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명령어가 실행되면 create가 됐다라는 소리고, 다시 create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이제 EB deploy라는 명령을 통해서 배포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successfully 이렇게 하면은 된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 create라는 게 아니라 EB deploy라고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경사항들이 코드로 올라갈 거고, 문제가 없다면 2분 내에 배포가 완료가 될 겁니다. 보면은 잘 된 거예요. 업데이트 컴플리트 석세스풀리 된 거면 배포가 잘 된 거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EB 스테이터스라고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 c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배포가 된 주소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배포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원래 레일즈 S 하면은, 잠깐만요. 레일즈 S 하면은 원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rakedb seed라는 명령어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령어를 rakedb seed라는 명령어를 쳐줘야 되는데, 이 명령어를 프로덕션 모드로 실행시켜주면은 문제없이 저기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 네, 이렇게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프로덕션 DB를 여기 RDS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개발 환경에서 프로덕션 DB를 수정하던가 아니면 직접 여기 컴퓨터로 들어가서 수정하던가 상관없이 똑같이 그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실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코드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차 배포가 완벽하게 잘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추가적으로 코드를 수정했을 때 어떻게 배포를 해야 되느냐인 건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글리스트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해봐서 보드 리스트 이렇게 바꿨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바꾸면 이제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여기 디벨롭먼트에서 바꾼 거기 때문에 프로덕션에선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디벨롭먼트에서는 적용이 됐지만 프로덕션에서는 적용이 안 된 상태라서 이거를 배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코드를 수정하고 나면은 배포를 할 때 필요한 명령어는 3가지만 하면 된다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git add 그리고 그 다음에 git commit m 아무 말, 이 2가지를 하면은 우리가 방금 수정했던 내용이 저장이 돼요.
수정 내역. 그러니까 글리스트가 보드 리스트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내용을 배포 서버에 올리는 명령어는 eb deploy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2분 내에 배포가 될 거고요. 네, 배포가 됐고 보면은 보드 리스트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배포 과정이었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배포는 이제 할 때는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고, 추가 배포를 할 때는 명령어는 코드 수정하고 git ed점 한 다음에 git commitm 내가 원하는 말 쓰고 eb deploy를 하면은 된다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추가 기능이 뭐냐면 eb라고 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들 다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ebssh라는 명령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엘라스틱 빈스토크 내부에 컴퓨터로 접속하는 명령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코드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위치를 까먹었네요. 네. 이 위치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나가주시고 엑시트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네. 원상복귀로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주소를 변경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주소 변경은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라우트 53이라는 이제 도메인 등록해주는 AWS 기능을 사용하긴 할 건데, 라우트 53 내에서 도메인을 직접 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고데디나 가비아라고 하는 도메인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구입할 수 있는 외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외부 서비스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라우트 53에서 구매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도메인 등록이 상대적으로 더 쉽고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라우트 53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해서 구입을 해서 장바구니 추가하고 구입을 해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등록된 도메인에 추가가 됩니다. 등록된 도메인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추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도메인을 쓸 수가 있게 된 거고,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호스팅 영역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식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 점 링크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A 레코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디폴트 상태에선 NS랑 SOA 밖에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랑 세미콜론 점 링크 주소로 연결하고 싶다면 레코세트 생성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설정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부분은 앞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비두면 세미콜론 점 링크인데 앞에다가 www를 붙이던가 help를 붙이던가 레일즈를 붙이던가 이런 걸 맘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은 제가 rails.semicolon.link라는 도메인 주소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별칭에 얘를 눌러주시고요. 별칭 대상을 보시면 EL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엘라스틱 빈스토크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와주시 마시고 쭉 내려서 여기 엘라스틱 빈스토크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딱 해주시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다 끝났어요. 여기서 rails.semicolon.link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도메인이 연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빨리 되죠. 근데 만약에 다른 도메인 서비스에서
구입한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는 것보단 약간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고데디에서 도메인을 사놨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도메인을 사놓은 거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이제 5dice.dev라는 도메인을 써볼 거예요. 이걸 할 때 고데디나 가비아나 똑같이 이런 걸 잘 보면은 DNS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네임 세버가 되어 있는데 우린 여기를 나중에 변경을 해줘야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5dice.dev라는 주소를 쓸 거니까 여기 호스팅 영역으로 가셔서 호스팅 영역 생성을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5dice.deve를 입력해주시고 생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NS랑 SOA만 있는 상태가 된 건데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레코드 세트 생성해주시고 서브 도메인 누르고 싶으면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업계 해볼게요. 업계 한 다음에 별칭은 똑같이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엘라스틱 빈스토크 환경 선택을 해주시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도메인을 쓰면은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라우트 53 내부에 있는 여기 N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우리가 구입하는 곳에 DNS 관리에 있는 네임 서버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분리를 해놓고요. 여기 값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변경을 눌러놓고 이것들을 다 삭제를 할게요. 기존 거는 지워버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씩 다 넣어주시는데 끝에 있는 점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점 빼주시고 추가해주시고 밑에 있는 거 추가해주시고 밑에 있는 거 추가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dice.dev라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여줘야 될 건데 우리가 다른 도메인 서비스 고데디나 가비아 같은 걸 써서 했을 때 그래서 네임 서버를 내가 이렇게 임의로 수정했던 경우면 이거가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1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라우트 53에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라우트 53에서는 이제 할인을 많이 안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서비스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 하루랑 그 정도 시간을 소요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구입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사용해서 레일즈 배포하는 것까지 했었고요. 지금 제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HTTPS 설정하는 건 안 했거든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것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